올라가도 녹화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장 막판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히림하고 뭐 한미글로벌, 도화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8,080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8,080원 때 그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9,000원 목표가 드렸을 때 여기서 정리되신 분들 예, 아르미니 그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물타기 안 하셨으면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상승세가 붙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더 보실 분들은 보시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빠진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도 살짝의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추가 하락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전에 정리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담아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이 당일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략을 했잖아요. 당일날 공략을 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지금 횡보세를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보여주다가 오늘 지금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9,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원래 9,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조건 9,000원에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한번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수익을 더 크게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자. 시외 현재가 시외선 조금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네요. 1.44% 하락을 하면서 8,87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워낙 이제 이슈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없습니다. 테마들이 없고 거기서 막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업종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단 정확하게 바닥을 지지는 구간, 아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건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러한 이제 뭐 리스크나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서도 뭐 우리가 충분히 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챙겨봐야겠죠. 그래서 흥하해운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마 그때 제가 막 단타라이브 막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제가 막 하다가 어떻게 보면 물린 거죠. 물렸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이 물려가지고 이제 9월달에 우리가 전체적인 하락 시장이었잖아요. 하락 시장이어서 거래량 없이 그냥 쭉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이슈가 받아줄 때 충분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원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잘 버텨면은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난다. 무조건 이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밑에 쪽 왔을 때 잡았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가 저점인지 우리가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어떤 대응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여부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뭐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잖아요. 거의 2달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달 걸렸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뭐 한 그때 뭐 2,000원 구간이라 보고 싶다. 2,040원. 자 여기서도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막 우리가 이때 공략하면 단기적으로 뭐 1070%씩 뭐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30%씩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때 동반이 되면서 같이 상승을 해주면 충분히 이런 수익들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시장이 그리고 어떻게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지금 차트가 그려지고 난 뒤에 그냥 내가 저기에서 공략을 할 걸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흥하해운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지금 오늘 이만큼 갭 상승을 하고 위아래 꼴이 달리고 오늘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내일은 추가적인 어떤 캔들이 나올지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시는 거고 조금 하락을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다시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대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2달에 뭐 15% 정도 수익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일단은 두 달 정도 해서 수익금이 15% 나는 상품 투자 상품이 많이 없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예. 다운시스도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행여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을 하세요. 이것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맞죠? 일단은 지금 냅둬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공략을 하고 빠진 종목들이 좀 있어요. 파버나인도 그렇고 좀 빠졌는데 이거를 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시장이 밑으로도 더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딱 물타기 구간이 오면은 이런 에스코넥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물타기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손해는 안 본다는 거고 뭐 우리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최근에도 뭐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든지 뭐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은 또 반대로 수익이 났잖아요. 수익이 나고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5% 하락을 했는데 갭 하락을 거의 뭐 3% 정도 시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는 시가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크게 마이너스 구간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더 전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한뭐 5% 6% 정도 손실 구간이겠죠.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문제입니다. 시장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시티 관련주들 중에 좀 희한하게 시외에서 좀 약한 게 도화 엔지니어링이네. 한미글로벌하고 이런 거 지금 한 4%대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히림도 6%대 빠지고 있네. 한미글로벌이 좀 괜찮네요, 맞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수익 한번 우리가 달성을 하고 좀 지켜보시다가 이 정도 자리 다시 오면은 충분히 추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뭐 한 가지 종목에서 쭉 길게 끌어가서 큰 수익도 좋지만은 그냥 진짜 빨리 주는 종목, 빨리 시세를 주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좀 보여져요. 특히나 뭐 가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국내 시장에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짧게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 정말 단기적으로 5%든 10%든 간에 무조건 수익을 챙기는 습관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고 뭐 오늘 이제 장중에도 원익 PNE도 조금 좋긴 했는데 계속 조금씩 밀렸습니다. 맞죠? 지수가 이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조금 더 밀렸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익 PNE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이하의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면 무조건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홀딩을 하시고 좀 추가적인 수익 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은행주들을 조금 이제 살펴봤어요. 은행주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은행주인데 뭐 보통인데 우리가 은행주 중에서 뭐 굉장히 항상 좀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과거에 보시면은 작년 한 11월 12월 이맘때쯤에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연준에서 긴축을 계속 단행을 하면서 뭐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맞죠? 0.25%부터 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릴 때 불과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금리를 이만큼 상승시키는. 자, 1년 동안 그렇게 상승시킨 거 어때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런 은행주들, 그러니까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우리가 예금을 넣어놓고 적금을 넣어놓고 근데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 은행에서는 보통 그걸 반영을 잘 안하죠. 예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영이 짠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휘발유가 오른다 이런 소식만 나오면은 근처 주유소 가보면 이미 다 올라있어요. 맞죠? 근데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 이런 소식에서는 막 2주 뒤 3주 뒤 그렇게 이제 하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상승을 할 때 반영은 바로 반영을 하면서 또 하락을 할 때는 그만큼 더디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줘야 할 거, 그러니까 내가 또 조금 더 마진을 챙길 수 있는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민기적 거리면서 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은행권에서는 예금 이자는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는 지출이죠. 어떻게 보면 지출인데 예금 이자를 일단 고객이 예탁을 시키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은행에서는 추가적인 뭐 투자를 하거나 그 돈을 다시 굴리는 게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이제 굴리는 것인데 대출이 많은 기업들, 대출이 많은 은행들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뭐 저축은행이랑 이제 제주은행 이제 두 종목을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제주은행이 차트가 이렇고 이제 푸른저축은행 차트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상승을 했던 시기는 비슷해요. 작년 7월달부터 해서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였고, 지금 좀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은행주들이 결국에는 이번 차트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차트에서도 이 저점을 형성을 했던 구간,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9월 이후에서 12월, 여기 10월 요 사이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주은행도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주은행이 조금 더 지속성이 있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속성이 있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딱 우리가 작년 바닥 구간에서 딱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위치에 조금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상승 작년에 보시면은 9월 10월달 이때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뭐 인버스 상품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인버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난 그런 거 조금 위험하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에서 선물을 하지 않으신, 선물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해칭을 하려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해칭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주식 종목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20% 30% 빠진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그만큼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이제 이슈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들? 미국 기지가 뭐 드론 공습을 받았다고 하니까 드론 관련주도 오늘 난리 났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진입을 하셔가지고 5% 10%좀 짧게 챙기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전반적인 증시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은행 관련주도 결국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경기 방어주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 내가 내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좋은 종목들을 투자를 해놨는데 일단 증시가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이런 은행 관련주들, 경기 방어주들을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종목이 조금 빠질 때 여기서 수익이 나니까 어느 정도 맨징이라는 것이 됩니다. 무조건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종목이지만은 지금 증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조금 밀리니까 같이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충분히 수익 구간에 빠르게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담아놨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저 막 10% 20% 빠졌다고 해서 지금 막 손절을 해야 되나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산업군의 테마의 종목들을 미리 담아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좋은 종목이니까 어차피 증시가 일방적인 상황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에 힘들잖아요, 맞죠? 올라갈 건 아는데 지금 당장에 올라가질 않으니까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내 계좌를 해칭을 지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은행주들은 이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오늘 한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유gen석 이제 동결을 했는데 3.5%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5.5%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맞죠?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매파를 들어보셨을 거고 비둘기파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파라고 합니다. 매가 조금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여러분 우리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 보자. 시장은 시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도 총 이렇게 한 1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준 이제 총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제 선별이 되는가에 따라서도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인 매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제어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매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FOMC 금리 결정은 11월하고 12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 자 11월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지금 말하는 거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선물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녁에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예상치보다 조금씩 상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하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선물시장에서는 뭐 100포인트씩 200포인트씩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CPI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CPI가 그럼 결국엔 뭐야? 개인 소비자, 아니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것이 연준에서 항상 말을 하고 있는 2%대 인플레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2%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걸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였나? 지금 보시면 CPI라고 있죠. CPI가 있는데, 예상치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이제 정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원 CPI가 있고 CPI가 있습니다. 근원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연준에서는 근원을 조금 더 보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CPI를 좀 더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는 3.6%였는데 3.7%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3.7%라는 이 숫자가 2%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2%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애매한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CPI 지수 자체도.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원 같은 경우도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장에 해석하냐 그러면은, 이런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0.1% 정도 상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지만은, 이게 저널 거를 보시면은 3.8%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상치보다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점점 하락세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주식 시장이나 이런 이제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재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이라는 게 결국 금이잖아요. 금이나 뭐 달러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빼서 금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주식시장 자체의 돈이 그냥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훅 빠져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리와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그냥 무작정 빠지기만 하면 굉장히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내 돈이 내가 만약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투자를 하는데 뭐 20% 30%가 갑자기 빠져버려요. 갑자기 빠져버리는데, 그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 일단 이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요번 올해까지는 아마 막 그렇게 시장이 막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를 왜 보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에서 11월, 12월 두 번의 이제 금리 결정이 나왔는데 11월은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CPI 지표나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금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더 이상 더 높게 올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서 베이비 스텝 정도를 단행을 해서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을 줘서 떨어뜨리자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2월 달 FOMC 때 만약에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다,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는 시장에 한 번 더 큰 충격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두고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유전데 좀만 이따 전화할게. 미안하다. 어, 죄송합니다.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일단 그 지금 상승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러니까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은행주들, 경기 방어주들을 위주로 한번 담아가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원탑 종목은 고려신용 종목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국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맞죠? 굉장히 이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뭐 카드 연체율이 늘어나고 카드론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지금 뭐 현금이 많아서 현금만 쓰시는 분들 잘 없죠. 카드는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맞죠? 다들 사용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카드론은 어떨 때 보통 많이 쓰세요? 카드론은 보통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아 놓고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의지를 하는 게 조금 카드론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이제 현금밖에 안 쓰는 사람이에요. 체크카드는 현금밖에 안 써요. 카드를 안 씁니다, 제가. 그래서 불편한 점도 많아요. 불편한 점도 많은데 뭐 인터넷으로 뭘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고 원래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체크카드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제가 불편함을 굳이 감수를 하면서 현금과 체크카드만 쓰는 이유가 카드를 쓰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요. 빚지고 내가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기 싫어서 웬만하면 현금과 체크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만 쓰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카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체율이 지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뭐 휴대폰 요금만 여러분들 몇 번 연체가 돼도 이게 통신사에서는 한 3개월 정도까지 미납은 봐주는데 그 이상 되어버리면 이제 채권 출심 회사로 넘어가죠. 결국 어떤 거냐, 내가 만약에 현대카드 아니면 KT 이렇게 납부할 요금이 200만원 정도씩 있어요. 그러면 200만원 이 정보를 KT와 그 현대카드에서 이 고령신용정보한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알아서 돈 받아. 근데 이거 좀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안 낼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안 낼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받을 돈은 200만원인데 야 이거 그냥 너희가 뭐 120만원에 사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그 채무자의 그냥 정보를 이제 판다는 거죠. 채무자의 정보를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고려신용정보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120만원 주고 샀어요. 원래 이제 받아낼 돈이 200만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막 진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뭔가 좀 꼬였어요. 갑자기 뭐 월급도 뭐 안 나오고 이런 시즌에 보시면은 뭐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저도 이건 들은 건데, 이 고령신용정보나 이런 회사에서, 그러니까 채권 주심 회사에서
한마디로 저한테 만약에 제가 이제 채무자라고 하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네가 내야 될 돈이 200만 원인데 지금 내면은 뭐 180만 원에 다 정리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면은 얘들은 120만 원에 그 정보를 사와서 그 돈을 사와서 160만 원 받으면은 입금을 받으면은 쉽게 말해서 40만 원이 얘들한테는 매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채권 추심 이 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깎아줘요. 버티고 있으면 계속 깎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깎아준다 그러던데 뭐 근데 그게 솔직히 신용이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제 미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금액 이상 되고 이러면 연체 이력이 남아가지고 신용상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살아갈 일, 뭐 나중에 집을 만약에 내가 사고 싶어서 대출을 받는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만큼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아예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금리가 신용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막 1등급 이런 분들은 뭐 신용등급에서 뭐 2%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신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1금융권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2금융, 3금융 그러니까 결국 4금융까지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업체에서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은 솔직히 우리 경기에는 그렇게 좋지만 않겠죠. 다만 조금 우리가 악재를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지 않지만은 이 기업의 매출에서만큼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래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가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예. 아 비밀스님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걸 알아봤는데 뭐 웬만하면 우리가 연체를 안 하는 게 좋죠, 맞죠? 누가 솔직히 뭐 빚 지고 싶어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한 번씩 그렇게 또 사람이 의도치 않게 좀 그런 환경에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최대한 뭐 빨리 뭐 상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쩌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이 없는데 막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되면은 그런 기대감이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도 지금 카드를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이 많은 정도 구간에서 굉장히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요 많은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만원에서 만천원. 우리가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크게 욕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5% 10%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만약에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 고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보일 건데 지금 이미 가계는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고 가계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힘든데 거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있죠.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빚을 생기게 되었잖아요. 의도치 않게 뭐 영업시간도 단축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뭐 빚을 조금 지게 되었는데 자영업자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막 빚져가면서까지 장사하면서 너가 사장님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맞죠?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은데 저도 뭐 옛날에 자영업을 해봤던 입장에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봐가지고 저도 누가 빚지면서까지 맞죠?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장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을 버티고 아직까지도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보면 안 되지만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못해 먹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할 때 이 관련 이 고려신용정보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연준에서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을 조금 해칭하는 종목으로 하나 정도는 담아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원에서 11,000원, 여기 한 10% 구간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수료 떼고 한 8%, 8점 몇 프로 되겠죠? 그 정도 수익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안에서만 매매를 하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진짜 12월 달에 지금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맞죠? 12월 달에 지금 뭐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돼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어떤 기대감으로 동반이 되는 그런 시장을 한번 겪어보려면은 이렇게 이 지지 하단 라인 구간에서 이 많은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면은 좋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지금 이제 뭐 한은에서도 지금 6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이미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금리,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뭐 아파트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원래는 뭐 한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이자 내던 게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100만원, 120만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게 전부 다 이제 가계 부담인 거죠. 매달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40만원씩, 50만원씩 더 내려면은 너무 생돈. 내 버는 거는 똑같은데, 맞죠? 버는 거는 똑같은데 그 돈을 막 추가적으로 내려고 그러면은 막 생돈이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솔직히 주식은 제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료들이 결국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준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자 아까 저 채팅을 조금 제가 늦게 봐가지고 저 카카오에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G2파워 같은 경우에 G2파워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겁나실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G2파워가 지금 오늘 뭐 시장에서 이렇게 밀리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거의 동반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 하루의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과거에 상승을 할 때 이때 거래량 보시면. 근데 이럴 때 이제 거래량을 보시고 지금 상승을 해줄 때 하락을 할 때 낙폭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 경고의 신호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상승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이만큼 상승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 그럼 평균 단가 자체가 한 이 정도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많은 가격까지는 복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지금 당장에 너무 하락한다고 빨리 물 타야 되냐 이런 부분들 제가 근데 얼마 전에 뭐 한 그때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8천 뭐 얼마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솔직히 물 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편단가를 맞춰서 끌고 갈지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셔야죠. 슬슬 이제 물 탈 때가 오긴 왔어요. 왜냐 이게 안 타도 충분히 매수가보다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은데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똑같이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으면은 비중 좀 늘려서 좀 수익 볼 때 화끈하게 보고 싶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근데 시장이 진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너무 섣불리 막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본 다음에 어느 정도 구간 확인이 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차트상 위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그런 구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기다리면서 제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시장을 좀 고생을 하셨고 지금 보자 고생을 하셨고 지금 항상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톡방에서 사인해 주실까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하루도 고생들 다 하셨고요. 저녁 식사 좀 챙기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 방송이 오후에 7시에 방송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오늘 요번 주 이제 화수목금 다 방송 나가요. 기름값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도 되시고 좀 실망들도 하셨을 테고 하실 텐데, 이런 시장도 있는 반면에 또 분명히 상승 시장은 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강하게 챙겨가는 그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고생하셨고요. 오늘 특히나 더 고생하셨어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